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 공백 기간이 5년이 지났습니다. 현황을 짚어봤습니다. 교회의 허리 세대인 3040 세대를 붙잡을 목회 교육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기독교계가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한 지도사 양성에 나섰습니다. 이단 JMS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를 도운 이인자 김지선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 헤리티지 훈련원이 목회자 영성 훈련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임신한 여성이 아이를 낙태하는 것과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일명 낙태죄. 2019년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 현재는 낙태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찾거나 약을 구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요. 입법 공백으로 제기되는 문제와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인터넷에서 낙태를 검색하니 예약 가능한 병원들과 시술이 가능한 이유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낙태가 가능한지 묻는 질문 역시 수십 개에 달합니다. 입법 공백 상태가 있다 보니까 그 틈을 노리고 돈벌이를 하는 것이죠. 어떤 법적인 규제가 없으면은 윤리적 해이 증상 또는 윤리적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태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제도가 사라진 겁니다. 입법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낙태를 한 임신부와 시술한 의사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낙태가 증가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오지만 국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어찌된 일인지 정반대의 통계가 나옵니다. 실제 낙태 시행 횟수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피임 도구와 방법의 발달로 낙태율이 감소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통계 조사가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여성들의 답변에 근거하고 있다며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는 낙태에 대한 통계가 잡힌 적이 없어요. 이제 다만 추정하는 거는 오히려 더 자유롭게 늘고 있지 않을까. 그전에도 낙태 통계가 잡히지 않았고 입법 공백 2019년 입법 공부 후에도 통계 자료는 잡히고 있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들리는 임신 6주차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생명 존중 가치에 따라 낙태를 금지할 보완 입법 마련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심장 박동법을 기준점으로 해서 심장 박동 이전에 여성이 결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금지를 한다 하는 안을 태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병원에서 출산하면 출생 사실이 자동으로 신고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아이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위기 산모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위기 산모들이 아이를 낳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유기 혹은 낙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 협회라든지 이렇게 미혼모 가정 센터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재 나와 있는 출산한 애들을 어떻게든지 나온 애들만이라도 잘 키우자. 국가가 좀 도움을 줘서 그 다음 상황에서 어떤 것이 정말 이 사회에서 필요한 것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 22대 국회가 총선 일정을 마무리하고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생명을 지키고 태아를 보호하는 일에 정치 이념을 떠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교회의 허리 세대인 3040 세대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는 곳을 기준으로 분류되던 소그룹이 아닌 생애 주기별로 소그룹을 꾸려 교육하는 성경 교육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델을 양육하듯 교회와 가정이 다음 세대를 세우자는 의미를 담은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역이 규모가 커져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로부터 독립해 출범하게 됐습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학교가 한 몸처럼 이어져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원형이자 목회의 근본입니다. 한국형 교육 목회 연구 결과를 기초로 가정 예전 같은 가정 목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국 교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부모와 가정을 세우는 3040 부모 소그룹을 만드는 사역입니다. 자녀 연령에 따라 부모 교구를 편성해 매주 만나 교육받습니다. 육아 돌봄으로 흔들리는 신앙을 붙들어주는 겁니다.
아이가 어릴 때가 신앙의 제일 큰 위기 상황 중에 하나예요. 그 자기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나눠주고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목양의 판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공간을 만들어주고 상황을 만들어줬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강력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꿈꾸는 산막이란 노년 세대를 위한 목회 프로그램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교회 사역도 내려놓는 노년 세대가 활발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분들을 다시금 재소명자로 세워서 이분들이 마음껏 노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 목회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 거죠. 높은 뜻 푸른교회, 부여중앙교회 등 기존 목회 시스템의 한계를 느끼고 미래대안적 목회를 찾는 교회들이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를 찾습니다. 생애별 사역에 한국교회가 주목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최근 국내 마약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의 치료와 재활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확산을 막기 위해 중독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각종 중독 예방 교육을 펼쳐온 교계 단체들이 마약 중독을 예방하는 지도사 양성에 나섰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학생 때 이제 코데인이라는 기침 성분 마약으로 이제 시작해서 펜타닐, 헤로인 이렇게 많은 약물에 중독이 돼 있다가 청소년 시절부터 펜타닐과 헤로인 등 각종 마약에 중독됐던 한 래퍼입니다. 3년 전 방송에 출연해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며 자신의 중독 치유 과정을 공개했던 그는 지난해 말 또다시 대마초 흡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쉽게 헤어나올 수 없는 마약 중독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국내 마약 범죄는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청소년의 마약 범죄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22년 마약 범죄로 적발된 10대 청소년은 481명. 음지에서 행해지는 마약 범죄의 특성상 전문가들은 실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청소년들은 이보다 30배 가까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누가 누구의 도둑질을 했다. 이 범죄는 그 한 사람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높죠. 많아봤자 한두 명. 근데 마약은 누군가가 했다면은 누구한테인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준 그 사람은 나한테만 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유통시키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마약 중독에 대한 예방이 절실해진 가운데 교계에서도 예방 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각종 중독 예방 교육을 펼쳐온 A랩 아카데미와 한국가족보건협회가 진행하는 마약 중독 예방 지도사 과정입니다. 마약의 종류와 각 약물에 따른 부작용 등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펜타닐은 단일 성분일 수밖에 없죠.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중심력계 즉 뇌에 작용해서 통증 전달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진통 효과를 냅니다. 해당 과정을 수료한 이들은 교회와 학교 등에서 마약 중독 예방 전문가로서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교육에는 목회자는 물론 일반 시민도 참여하는 등 점점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 좀 청소년들에게 이 마약에 대한 그 메시지를 같이 전할 때 혹시나 한번 해볼까? 아니면 이건 어떨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을 결단하고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기면 좋겠다는 마음이. 한순간의 삶을 망가뜨리는 마약 중독. 치료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확산을 막기 위해 확실한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이단 JMS 교주 정명석의 여신도 폭행 공범 JMS 2인자 김지선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 고등법원 형사 1부는 12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조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김 씨가 과거 홍콩과 중국에서부터 정 씨의 성범죄를 도왔고 성범죄 피해 사실을 털어오는 피해자에게 너를 예쁘게 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정명석의 범행에 동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명석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2인자 지위를 누리며 신도들에게 정명석을 메시아로 세뇌해온 점을 고려할 때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티비 제주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제주 헤리티지 훈련원이 목회자 영성훈련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훈련원은 장자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영성훈련센터로 목회자와 해외 선교사, 해외 현지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 훈련과 한국교회 영적 회복을 위한 각종 수련회 모임을 위한 훈련 기관입니다. 장자선교회 대표 이영환 목사는 2013년부터 목회자 훈련을 진행해 오면서 목회자의 영성훈련과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며 한국 기독교 발전과 부흥을 위해 이 기관이 쓰여지길 소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 사역자들 30대, 40대 중반 이제 밑에 사역자들이 정말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씨름해야 되는데 요즘 그게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들을 정말 강하게 말씀, 기도, 이제 금식하면서 훈련시켜서 정말 영혼을 주님의 심장으로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목회자 훈련이 목적입니다. 이 밖에도 이 목사는 디지털 시대로 인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며 아이들을 영혼을 바른 길로 이끌 우리 목회자들의 올바른 영성의 지도력이 필요할 때라고 목회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헤리티지 영성훈련원은 5,000평 부지에 교육관, 숙박시설 외에도 여러 부대시설과 다양한 영성교육 프로그램으로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초교파 차원의 이단 규정 기준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각 교단의 이단 규정 현황을 공유한 후 유영권 예장합신 2대 위원장이 제시한 이단 규정 기준 초안을 결의했습니다. 기준안은 정통교리 기준과 이단단체 주장을 구원론, 성경론, 종말론 등 조직신앙 각 론별로 상세히 비교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여러 교단의 장정과 헌법, 교리 등을 참고해 마련됐습니다. 협의회 회장인 성희창 예장고신 2대 위원장은 전문적인 연구를 거쳐 공신력 있는 기준안이 마련하면 각 교단별로 다른 이단 규정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직은 초안이라 각 교단 이대위에서 검토한 후 보완해 올해 9월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 의정이 전열을 다시 가다듬는 모습입니다. 선거가 여당인 국민의힘 참패로 끝나자 정부는 의료개혁을 밀어붙일지 아니면 당분간은 유화책을 이어갈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의대 교수 단체는 대표를 교체해 재정비에 나선 가운데 차기 회장 당선인과 갈등을 빚어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의협은 12일 여당의 총선 참패는 사실상 국민이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기저효과와 기상 악화 등의 영향으로 3년여 만에 최소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내수 건설 수주 부진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으면서도 수출 용심의 경기 회복세를 반영해 고용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약 2,80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2월 약 47만 명이 줄어든 뒤로 3년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의 피해 규모가 검경 수사 결과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정모 씨 등 3명을 피해자 198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309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정 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됐습니다. 정 씨 일가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총 411명, 631억 원 상당입니다. 현재 경찰이 피해자 100여 명의 피해 금액 180억 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어서 정 씨 일가의 최종적인 사기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주 호텔에서 20대 남녀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남성 2명이 케이블 타이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남성들이 살해 도구인 케이블 타이를 미리 준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숨진 여성들이 케이블 타이로 결박된 채 발견됐고 사인도 케이블 타이로 인한 목졸림인 만큼 경찰은 이들이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 여성을 유인하는 등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용희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외신들도 국내 정치 지형과 현 정부의 외교 안보 등 대외 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주시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으로 치러졌다고 진단하며 남은 임기 동안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총선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한 거부라며 윤 대통령이 남은 3년의 임기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영국 일간 가디언은 야당의 압승 원인으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꼽은 뒤 이번 선거는 생활비 위기 등으로 인기가 떨어진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 투표 성격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과 관련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란에 그 공격을 지역의 위기로 고조시키고 미국 시설이나 개인을 공격하는 구실로 삼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독일 등 유럽 각국도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며 자제를 촉구했고 러시아 외무부는 이스라엘,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 중동 지역에 대한 자국민의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며 서둘러 보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훈련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한미는 현지 시각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한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야 하는 도발, 위협이나 행동을 하면 긴밀하고 공조된 양자 대응을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또 양측은 북러 군사 협력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주요 항공사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경쟁적인 중국 정부의 정책을 이유로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 승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 등이 회원사인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는 미국 국무부와 교통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항공사들은 러시아 영공 비행을 중단했지만 중국 항공사들은 계속 러시아 항공을 이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근로자와 기업이 중국 정부의 해로운 반경제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의 평등한 접근이 보장될 때까지 미국과 중국 간 추가 여객기 운항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용희였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옷차림을 가볍게 하셔야겠습니다. 봄을 건너뛰고 초여름이 시작된 것처럼 이른 더위가 찾아올 텐데요. 평년 기온을 무려 10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주말 동안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 공기도 미세먼지 없이 깨끗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6도, 대구 27도, 부산 22도, 제주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약 투약은 유통과 거래 수법이 점점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예방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삶을 망가뜨리는 마약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중독 예방 교육이 더욱 활성화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